네, 시장을 보는 날카로운 분석, 또 시장의 온갖 시그널들을 또 신호와 소음들을 분석해서 알아내는 시간입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까지만 오전 한 11시? 10시 반. 10시 반. 네. 중국 시장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있을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중국 증시 열리고 밀리면서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미중 갈등이 다시 시장을 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 증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거래대금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쪽도 급하지 않았었고 팔고자 하는 쪽도 사실 물려있는 가격에서 급하게 팔고자 나서는 개인들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게 벌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호가가 좀 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상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날려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른 장장 말씀드렸잖아요. 예. 불똥만 튀면은 사실 크게 오를 수도 있는 위치였고, 여차 다시 한번 밀어내면은 기대감이 크게 소멸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어제 보셨던 것처럼 10시 반, 11시 정도까지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버티는 증시였는데요. 중국장 개장 보고 나서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쭉 밀려났었던 증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9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한 9,400억 정도 나왔죠. 근데 현물 시장에서는 490억 정도밖에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 쪽에서는 선물만 잡고 흔든 겁니다. 어제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유럽장 열었을 때 다 퍼렇게 출발했어요. 그러게, 예. 독일 1% 이상 빠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 약할 거라고 모두 다 봤어요. 생각보다 강했던 미증시 결과치는 오늘 아침에 확인하신 거죠. 그러면 어제 아시아장 죽고 유럽, 미국 열리고 오늘 아침 시가 개 빠지면은 그 다음서부터 어제 팔아놨었던 외국인 선물 채워가면 아무 이상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앞에 화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선물이 0.4%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계산에서는 약간 핀트가 안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정말 간만에 강력한 매도 쪽으로 기울었었는데 오늘 얼마만큼 돌려 세워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중국 증시 방향성의 힌트를 많이 얻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본격적인 움직임은 한 11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그 시점에서의 외국인 선물 방향, 이쪽으로 방향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9천억 넘게 선물을 밀고 내려가면서 시장이 얼마나 취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어제 기관의 현물 매도가 3,750억 나갔습니다. 시장을 누르고 기관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제 기관들이 제일 많이 판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팔았었죠. 시장 빠질 때 뭐부터 건드리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대쪽으로 그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그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시장의 재구성을 한번 차트 캡처를 떠왔습니다. 네.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요 정도 시점 될 것 같네요. 네. 이전까지는 지수도 오케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수급도 여기 먼저 선물 수급 보여드리는 건 여기가 스퀘어니까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중앙선이니까 중국장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네, 원화도 괜찮았고, 예. 그렇죠. 예. 중국에다 떠든 거 한두 번 봤냐? 이건 우리가 충분히 내성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장 열리고 나서 외국인 선물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방향을 잡았고 1조 까겠다라는 가이드 딱 서는 순간 시장은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였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장 내내 빠진 거고요.
오후장에서는 그냥 끝날 때까지 쭉 기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이건 외국인들 선물 어제 움직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요. 여기가 10시 반 정도 되니까 외국인들의 현물 동반 매도가 강력하게 나갔으면 어제 시장은 뭐 36P가 아니고 뭐 그 이상 빠질 수도 있는 증시였죠. 네, 오른쪽은 그 현물 시장 수준이군요. 예. 여긴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500억 정도, 500억이 채 되지 않는 현물 매도 폭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계산은 단순하죠. 현물을 대량으로 팔았다가 대량으로 다시 살려면은 이거 어렵잖아요. 선물은 뭐 밑으로 찍었다가 다음날 위로 들어 올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변동성 계산할 때는 선물 가지고 이 포지션 게임을 많이 하는 게 정상이죠.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중심 못 잡고 그냥 휘청휘청 거렸던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매도량을 늘린 기관 투자자입니다. 뭐 항변할 말은 있죠. 우린 프로그램 컨셉에 의해서 움직였다. 어제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는 3,750억 팔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4,200억 샀다. 시장에 벌어져 있는 괴리에 완충작용을 하는 게 우리 기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증시가 빠져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럼 오늘 시가 갭 이후에 외국인들 이제 선물 전일 매도 때렸던 부분들이 환매수로 올라오면서 시장이 움직일 걸로 봤는데 일단 오늘 미증시가 빠지지 않아서 예상만큼 하락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더 밀어내는 방향으로 가면 최악의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 채워내는 방향 쪽으로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제 과도했었던 하락을 시장이 인정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보시는 것처럼 어제 2%또 빠졌고요. 뭐 다행히 장중 저가보다는 그나마 좀 오르면서 끝을 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지금 이 그림 보면 생각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급락 이후에 자율반등 받는데 다시 내뱉었으면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든지 네. 아니면 이 자리 이탈되면 우리 모두 다 뭐라고 보나요? 다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민감한 이 자리에 들어온 중국 증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새로 듣는 뉴스는 사실 없는데 시장에서 뭐 취약함 상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중국의 과도한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일 과도하게 연출됐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달러가 5원 50전 올랐죠. 1126원 40전. 최근 환율이 이만큼 오르는 것 간만에 본 겁니다. 그런데 NDF 환율에서 2원대 추가로 올랐어요. 다시 또 1130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약해진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보게 되면 상품가도 어제는 장중에 좀 부담을 좀 안겼는데요. 생각보다 부담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돼서 성장률 가이드를 밀고 내려갈 수 있는 이 최악의 케이스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아픈 구리가고 뒤에 건 아연가인데요. 급락 이후에 지금 뭐 제대로 반등 못 만들어내고 저점 형성 과정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밑으로 흐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뉴스에서도 뭐 구리가도 그렇고 아연가도 그렇고 뭐 큰 폭의 이 추가적인 우려를 반영하는 그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큰 그림에서 새로운 얘기를 본 것도 아니고 너무 마이너스 쪽으로 기우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시장만 딱 보고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수급상 돌리는 그림이 역력했다라고 봤는데 이거 외국인 수급만 떠온 거니까요. 이제 수급상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6월 달까지는 죽어라 팔았지만 7월 달에는 외국인들 선물 시장 포함하면 3.3조 샀으니까 선물이 먼저 개선을 보이기 시작했으니 현물이 개선을 보일 차례다. 최근에 그 모습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작지 않은 수량의 선물 매도가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상 반전 이 기대감은 어제 크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부활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되돌림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외국인 수급의
반전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꺾어낼지 그 부분을 오늘 시장에서 캐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어제 그 움직임들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자고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그러게요. 힘겹게 2,300선을 12일 만인가요? 회복을 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어제 내줬다는 겁니다. 조금 어제 사실은 좀 허무하다고 할까요? 너무 날려 빠졌다라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예. 좀 하락이 뭐 10p, 20p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게 커버하려는 움직임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는 이런 움직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미는 대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밀렸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 얘기도 뭐 오늘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질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죠. 이제 중국도 이제 물론 이제 지정학적 우려라든지 미국 가구의 무역 분쟁, 뭐 실적, 뭐 성장률, 섀도우 금융 다 반영을 하는 거겠지만 중국 증시도 너무 좀 힘없이 밀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거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고요. 네. 종목 얘기 또 해야 되니까 통신주는 흐름이 뭐 약세장에서 방어주 성격으로 대단히 좋게 나타나고요. 어제는 그 여행주들이 실적 쇼크로 네. 주가가 정말 급락을 했었는데요. 여행주에 대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셨었던가요?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네네. 이번에 실적이 못 나올 건 알았지만 아마 시장에서 생각했었던 가이던스보다도 한 30-40% 정도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실적이 못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라는 컨셉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어제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제 수급 보면은 어제 하나투어를 외국인들이 233억 팔았거든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에 하나투어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기관들 쪽에서는 161억 나갔고요. 이거보다 실적 더 안 좋게 나온 거는 사실 모드투어인데 이건 사이즈가 훨씬 작으니까 외국인에서 65억 나갔고 기관에서 38억 나갔습니다. 네. 모두는 또 코스닥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외국인들이 예. 비중이 좀 하나에 많겠죠. 예. 저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정도면 뭐 밀릴 만큼 그러게요. 네. 이라는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어제 여지없이 네. 밑으로 그냥 밀어내린 케이스죠. 조금 더 긴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근데 결론부터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삭죽기 컨셉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이라는 컨셉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건데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자료 보시면은요. 이 여행주의 성수기는요. 애들 방학 때입니다. 13분기에 13분기에 13분기. 1분기 실적이 높고요. 3분기 실적이 높습니다. 이건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작년 4분기 때 뭐 하나투어에 툭 올라온 실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행주의 실적이 좋은 건 1, 3분기 실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거는 좀 사건 사고도 많았잖아요. 일본 지진 영향도 있었고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라는 표현이 사실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도 있었고. 네, 뭐 월드컵 보는 거 네. 그렇고.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밑돌았으니까 이거 때문에 앞으로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내부로 들어가서 그림을 보니까 몇몇 개가 조금 어그러져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연휴 같은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번 추석 연휴 때 평소에 다낭 비행기 티켓이 40만 원이 채 안 나올 거예요. 요즘 다낭 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이번 추석 연휴 때 비행기 티켓이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여행사들, 항공사들도 수요가 높으니까 가격을 높여서 불렀겠지만 여행사들 쪽에서 블럭으로 안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데서 사실 마진이 굉장히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수기 때 이 정도 블럭을 받아와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면 비성수기 때도 블럭으로 물건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은 성수기인데요. 7월에서 9월이 사실 여행의 최대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블록으로 받아온 물건들을 소화하기가 여의치 않아 보여요. 그러면 3분기 실적도 만약에 이 여행 선수기 때 패키지 성장률이 지금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블록으로 받아온 물건들 뭐 우리가 더 가격 붙여서 팔아도 됩니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텐데 지금 이 예약률로 봤을 때는 할인 판매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붙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더해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패키지 성장률이 꺼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자유여행 성장률도 좀 밑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었던 그림은 이런 그림들이었던 것 같아요. 출국자 성장률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패키지 성장률은 좀 과도하게 떨어지지만 개별 여행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쉐이드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걸로 사실 커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증감률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자유여행 관련된 부분도 그다지 큰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패키지 성장률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꺾이고 있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저 정도 나이 되면은 가족끼리 해외여행 간다고 했을 때 패키지를 끊을 확률이 거의 없죠.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현지 호텔을 뭐 호텔스 땡땡 뭐 이런 데서 예약을 하고 현지 렌터카 업체를 계약을 해서 구글맵 보고 운전하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 해외 여행법이거든요.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패키지를 많이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트렌드의 변화, 뭐 저 같은 지금 이런 여행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뭐 고령층이 됐을 때 과연 패키지 쓰겠느냐? 제가 보기엔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냥 제가 했던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투어 모두투어에서 어닝을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고마진 상품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죠, 예. 그래서 이 패키지 떨어지는 부분을 과거에는 개별 여행으로 상당 부분 쉴드를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지도 못했다. 특히 7월이면은 최대 성수기입니다. 7, 8월이 최대 성수 7말, 8초 요때가 애들 방학, 학원까지 방학 다 하는 기간이라 지금이 사실 이 여행 피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실적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최대 성수기 7월의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준 거죠. 그래서 늘상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실적인데 이번에는 역성장으로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시장에다 좀 표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밸류에이션 낮게 줄 수 없어요 라는 부분으로 설명했었던 여행주인데 뭐 과도했었던 밸류에이션 이 정도 뱉어냈으면 지금 하나투어 기준으로 어제 밀렸으니까 이것도 이제 안 나오겠네요. 뭐 15배 정도 나오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면 괜찮지 않아요? 라는 부분 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추가로 내려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니까 들어 올립시다 라는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네. 여행 종목 찾기 뭐 모든 종목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기회들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고요. 계속 종목 찾기 해가고 있는데 여행주에 대한 시각을 일전에도 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실적 나온 것과 함께 트렌드의 변화 이런 걸 보면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여행주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다시 재평가를 해주신 거고요. 자,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시장 대응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금요일이라. 네. 오늘이 뭐 한 화요일쯤 됐으면은 나고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만큼 돌려줄 수 있느냐의 관전 포인트 말씀 아까 드렸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선물 시장 쪽에서 되돌림 비율을 얼마 정도 주느냐 그 부분 보고 좋은 주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시장을 읽는 흐름들, 기준들 함께 잡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